바로 어제 경남 산청과 하동 지역의 모든 주불이 잡혔습니다. 처음 불이 난 지 213시간 만인데요. 이번 산불은 경북 의성에서 시작해서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습니다. 그 원인과 특징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홍석환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안타까운 역대 최악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동해안까지 번지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이번 이 최악의 산불 특징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이런 형태의 산불은 지금까지 발생한 우리나라 일반적 대형 산불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거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소나무림 숲가꾸기 지역에서 화력수를 전부 다 제거한 그런 지역에서 연속적으로 불이 연결되면서 예. 발생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불의 빠르기는 그렇게 빠르지는 않아야 되는데, 예. 소나무림 지역의 경우에는 불이 예. 하늘로 솟구치기 때문에 그 불을 솟구친 불이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예. 빨리 번진 거로 보시면 됩니다. 예, 뭐 이런 원인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산불이 좀처럼 잡히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 번지게 된 또 다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나무라는 것을 우리 불에 잘 타는 종이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예. 그 화렵수림은 종이를 물에 적신 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소나무는 기름에 적신 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숲은 물에 적신 종이로 굉장히 빠르게 발달을 해야 되는데, 네네. 계속적으로 숲가꾸기를 하면서 기름에 적신 종이인 소나무만 남기고 화렵수를 전부 다 베어내다 보니까 예. 이 계속해서 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기름에 적신 종이라도 물에 적신 종이가 같이 섞여 있으면 예. 불이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숲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세금을 들여서 한 일이 계속 기름 종이만 만들어낸 거죠. 교수님, 그런데 그 화렵수림이라는 게 혹시 우리나라 기후에 뭐 잘 맞거나 안 맞거나 이런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나라 기후대에서는 사실 소나무림은 거의 살아가기 어렵고요. 예. 100% 네. 화렵수림이 잘 살아가는 그런 기후대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 우리나라는 나무를 심지 않으면 예. 자연 상태에서 굉장히 울창한 화렵수림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군요. 예, 지리산이 그렇고요. 네네. 그다음에 주변의 국립공원들을 보시면 거의 네. 대부분 소나무림이 쇠퇴하고 화렵수림으로 전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나무를 심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숲이 잘 자라는 그런 형태를 보여오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화렵수에는 이제 그 잎에 물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에 적셔져 있는 그런 종이고, 소나무림 같은 경우에는 뭐 송진 이런 것들 때문에 기름에 적셔져 있는 거고, 소나무림이 좀 많이 조성이 돼 있어서 이렇게 불의 이동 속도도 빠르고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또 이번에 얘기를 하면서 산불을 잡는 골든 타임이 있다, 이런 지적들도 참 많이 있었거든요. 헬기를 이용해서 빠르게 끄고 싶어도 막 바람이 거세거나 하면 헬기를 띄우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생각을 하면 대형 산불은 전부 다 거센 바람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 예. 바람이 거세지면 헬기가 뜨지 못하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산속에 불이 나면 기본적으로 출동하는데 빨라야 1시간이고 늦으면 서너 시간 이상씩 걸리거든요. 예. 그리고 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헬기가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서 가장 빠르게 물을 뿜다 그래도 아무리 짧게 걸려도 1시간이 넘게 걸려요. 예. 그렇다 그러면은 골든타임이 이미 1시간이 지나간 거잖아요. 이번에 의성 산불이 1시간 동안 8km를 넘게 이동하는데요. 예. 그러면은 골든타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산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불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산불이 시간을 늦추고 천천히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숲을 만들어주지 않는 이상은 도저히 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숲의 구조를 불이 천천히 가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화렵수림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래서 네네. 중요하게 숲가꾸기를 통해서 화렵수림을 없애는 그런 사업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그 숲을 구성하고 있는 나무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타는 것이 빨리 타면 도저히
숲속은 우리가 아무리 빨라야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들여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도시처럼 뭐 5분 이내에 도착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천천히 타면서 시간을 벌어주는 것. 예. 그것이 핵심이죠. 예. 예, 숲의 구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예, 무엇보다 앞으로 회복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숲이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기후대는 강수량이 굉장히 많고요. 예. 그다음에 온화한 기후대이기 때문에 잎이 넓은 화렵수림이 자연적으로 발달을 해요. 아, 예. 그래서 그대로 두게 되면은 지금 산불 지역이라도 예. 10년 이내에 굉장히 푸르른 화렵수림으로 발달을 하죠. 자동적으로. 그렇습니다. 아, 근데 오히려 더 빨리 발달하는 것이 예. 산불에 의해서 나무가 타서 그 나무가 양분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요. 네네. 걸음을 한 번씩 쫙 준 거기 때문에 더 빨리 발달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하고 네. 나무를 심는다라고 했을 때는 네. 숲이 점점 더 황폐해지고 발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예. 지금 현재 불탄 숲을 그대로 두고 자연의 회복에 맡기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개입할 필요 없이 그냥 자연적으로 화렵수림이 조성되는 걸 기다리면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게 되면은 화렵수림이 발달하기 때문에 다음 산불에도 당연히 굉장히 산불을 지연시켜서 대형 산불을 막는 그런 예방법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산불의 규모도 좀 커지고 그리고 산불도 이제 산불 나는 철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시사철 조심해야 된다. 이게 기후가 변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나라는 기후가 변해서 강수량이 많아지고요. 예.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강수량이 많아지고 온도가 올라가면 소나무 같은 추운 곳에 사는 나무는 사라지고 화렵수가 더 빨리 발달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기후변화에 의해서 산이 자연스럽게 산불의 강한 숲으로 바뀌게 돼요. 중국과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후변화 형태가 나타나는데요. 우리나라랑 똑같으니까요. 네. 그래서 중국과 일본은 최근 들어서 산불이 급감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기후변화에 의해서 소나무림에서 화렵수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정부 예산을 들여서 막은 거죠. 이게 3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기후변화에 의해서 화렵수림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을 예. 오히려 소나무림으로 유지를 하니까 점점 더 건조해지고 기름 먹은 종이가 있으니까 더 빨리 타고 더 강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은 기후변화 때문이 아니라 네. 기후변화에 의해서 산의 나무가 산불의 강한 숲으로 바뀌는데 그것을 막은 인재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하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기후 변화는 산불이 안 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이게 인간이 개입을 하면서 오히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현실적으로 기후 변화가 일어났을 때는 산불이 강해지는 게 당연한데요. 예. 숲의 구조를 빠르게 바꿔주기 때문에 예. 온도가 올라가지만 기름 종이를 젖은 종이로 바꿔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이. 네. 근데 온도가 올라가는데 기름 종이를 그대로 두면 산불이 더 크게 나겠죠. 그 차이를 조금 검토를 하시면 되는데 기후변화보다는 탈 것의 문제가 훨씬 더 강력한 거죠. 네. 예. 그런데요, 교수님, 산불이 나면 소방청은 협조기관으로서 현장 지휘권은 없다고 이런 말이 있던데 일각에서는 지금의 이 산불 대응 체계를 손봐야 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산불이 발생하면 산림청이라는 기관이 지휘 통제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휘를 받는 소방청은 어떻게 능동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근데 산림청의 경우에는 산속으로 거의 대부분 진화 인력을 투입을 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불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일단은 인명을 구해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재산을 지키는 일이고요. 예. 그 다음에 불을 꺼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동시에 일어나지만 우선 순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구하고 재산을 지키는 일에는 소방청이 당연히 핵심이거든요. 예. 근데 산림청이 하다 보니까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라 산속에 불을 끌어 들어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좀 문제가 많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사후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예. 이게 아마 더 클 건데요. 산불이 발생하면은 정말 대규모 예산이 투입이 되거든요. 예. 근데 불의 진화와 관련한 예산 투입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산림 사업에 투입이 돼요. 아. 그러니까 결국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연속돼서 발생하는 게 예. 주무기관이 산림청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주무기관을 소방청으로 옮겨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조 기관이 아니라 오히려 주무 기관으로 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지금 우리나라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 일단 예산부터 투입을 하는데 예. 대규모 예산이 내려오거든요. 예. 그리고 그 예산이 거의 대부분 산속에 들어가요.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데요. 지금은 그러지 말고 이제는 원인 분석을 면밀히 한 후에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대부분의 예산을 제발 산속에 투입하지 말고 당장 피해 입은 주민들한테 먼저 지원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분도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국가에서 그분들한테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다시 살아갈 동력을 줘야 되는데 이것을 산속에다 그냥 버리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 저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홍석환 교수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갈치 아줌에 잘 듣고 계시지에? 지는